안녕하십니까. 명쾌한 구독자 여러분, 이정환 이사입니다. 요새 여러분 감기, 독감 너무 유행하죠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의원에서도 코로나하고 A형 독감, B형 독감 이거 검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유 없이 갑자기 몸이 다운되는 것 같아요, 목이 칼칼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걸 다 검사를 해드립니다. 검사를 해드리면 아직은 저희가 이제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 자체에 대한 비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나면 의외로 코로나라든가 A형 독감, B형 독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러면 이 환자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, 그럼 이제 항생제 사 먹어야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 저희는 이제 양재근이라든가 노근이라든가 이런 약재를 써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침투를 충분히 방어해내주고, 그 다음에 장내의 면역 기능을 올려서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만, 환자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? 기본적으로 꽤 저희 한의원에 오래 다니셔서 기본적으로 면역 기능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조차도 코로나라는 이름, 그 다음에 A형 독감, B형 독감, 감기 이런 이름만 들으면 순간적으로 생각나시는 게 항생제 해열제예요. 그럼 너는 안 그러니? 저도 그렇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은 뭐 열심히 약 먹었었죠. 약 먹고 많이 힘든 적도 있었고 이랬는데,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항생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금방 낫는다, 반드시 좀 항생제를 세게 쓰는 데를 가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번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. 감기, 독감에 항생제 쓰면 금방 낫는다? 큰일 날 소리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, 그 내용 자체는 워낙에 뭐 그냥 항생제 자체가 뭐 어떤 부작용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. 그런 내용들인데, 문제는 거기에 댓글 중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어떤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항생제가 그 세균 감염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된다. 기자는 뭘 좀 알고 써라. 이거는 기본적인 의학에 대한 소견을 가진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는 당연한 거다 라고 써놓은 댓글이 있었습니다. 그걸 보는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. 이분이 뭐 자기가 정말로 이제 뭐 어디에 소속되는 무슨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 없고 그냥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르게 비난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할 수는 없겠으나,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항생제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. 인류의 큰 전염 질병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뭐 확실한 역할을 하죠.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심하게 뭐 타박상을 입는다든가 어딘가에 뭐 찔린다든가 이랬을 때 항생제의 중요성은 그건 뭐 말 하나만 하죠. 옛날처럼 무슨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풀뿌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르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, 이걸 넘겨야 괜찮습니다,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이제 이미 이제 옛날 이야기라고 보면 되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나 전부 다 무슨 질환이에요? 바이러스 질환입니다. 바이러스 질환인데 항생제는 뭐에 쓰는 거예요? 세균 감염에 쓰는 겁니다. 세균 감염에 쓰는 건데, 바이러스 질환이 있을 때 어때요? 이런 식으로 기침도 하고 코도 킁킁거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점막이나 이런 데가 손상이 될 수가 있죠. 처음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잖아요.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인해 생긴 염증을 예방한다, 방어한다고 표현했지만 결국엔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생제를 쓴다는 건데, 항생제라는 거는 치료약이지 절대 예방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쓸 때 어때요? 장내 세균들이나 몸에 있는 유익한 균들, 유해한 균들 두 가지를 모두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. 초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. 일종의 우리가 왜 기계 같은 게 뭐가 말을 안 들으면 전원 버튼 눌러서 꺼버리잖아요.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예방을 위해서 쓴다?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나키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이슈가 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무조건 양약 없이, 이거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.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막 이런 고열이 나고 하면 해열제라든가 그걸로 인한 감염이 당연히 명확하기 때문에 극렬한 열 반응에는 항생제를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격렬하지 않은 상태,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감염으로 몸에서 싸우는 정상적인 열 반응 상태일 때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. 항생제를 쓰므로 인해서 오히려 몸의 면역 기능이 약화가 되고요.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장내에서 세균들이, 장 자체가 면역 기능과 소화 기능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야 되는 시기에 사춘기가 되면 흉선으로 면역 기능이 분리가 되거든요. 그 전 단계에서
몸 자체가 장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 장에 있는 부분들을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자꾸 더 잦은 감기와 더 잦은 독감과 코로나나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절대 항생제는 예방약이 아닙니다. 예방약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나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하는 치료제라는 걸 명심하시고 사용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극렬한 불편함이 있을 때 도움을 받고요.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는 이때 쓰는 게 아니구나 하고 내 몸을 보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바로 알고 약을 복용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무조건 요새는 성분 다 나오잖아요. 약 처방전도 나오고 이제 한의학도 한약 처방이나 이런 부분이 건강보험 처방이 적용이 되면서 처방전에 약재가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건가요? 아닌가요?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한의학에서도 열리고 양방에서는 이미 의약분업이 돼서 오랫동안 그거 되어 왔죠.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항생제에다가 해열제에다가 소염제에다가 그다음 진통제에다가 위산제 뭐 위장약에다가 소화제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주면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 건가? 무조건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